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2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을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모펀드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이 주로 쟁점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레닌주의자라는 점입니다. 레닌주의라고 하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원조는 마르크스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의 제자가 바로 모택동,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근데 레닌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되었다는 것은 우선 그 자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닌주의 세상을 만들라, 법무장관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든지 무력화시키고 레닌주의 세상을 만들라는 밀명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무도 레닌주의자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사회주의자 뭐 이런 비슷한 말을 씁니다. 사회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주의도 물론 안 되죠.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회주의를 하면 우선 사유재산권이 소멸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유를 말살하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가 최고의 이념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국 헌법 질서 속에서 사회주의 하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자들이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 이 문제를 이제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레닌주의자가 법무장관에 대한 대한민국,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의 정책, 이게 이 사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9월 4일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국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입장문의 마지막 문단이 아주 감성적입니다. 해당 논문은 3kg 밖에 안 되는 신생아들, 그것도 일부는 아픈 아이들 피를 뽑아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가여운 아이들의 소중한 피가 아픈 아이들을 낫게 할 진리를 찾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어느 힘있고 돈 많은 자의 자식의 대학 입시를 위해 함부로 쓰였다는 데서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것을 평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왔던 소아 청소년과 의사로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조국은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 논문 쓴 사람이 잘못한 거지 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논문은 고려대학 입시 때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려대학 입시 때 제출되었고 이 제1저자 논문이 합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새 조국스럽다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대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과 독선, 즉 조로남불, 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조국 일족은 온갖 편법, 탈법, 위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였는데도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적대적 정권 하에서도 이 정도로 바로 하였으니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영원한 특권층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신종 4대부 아닐까요? 그 다음에 강남 좌파, 몸은 강남에 있으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공산가, 네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쟁이, 요거에 합쳐서 조국스럽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류법으로는 조국의 정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 때 김진태 의원이 추궁을 해도 그는 사회주의 혁명 조직, 즉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줄여서 산호맹 활동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전향했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말장난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회주의라고 봐야 되죠. 과거엔 사회주의 폭력혁명 노선을 추종하였지만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이제는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 단계인 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채를 변경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 밀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 반역에 해당하더라도 권력의 창과 방패로 저항하는 세력을 진압하고 그러면은 한 단계 더 깊게 사회주의 혁명,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상 만드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 법무장관의 레닌주의자를 앉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요컨대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국스러운 행동은 그가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 레닌주의자, 계급투쟁론자라는 점을 바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닌주의자, 계급투쟁론자는 양심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니까 부패를 하든 강도짓을 하든 뭘 하든 권력만 쟁취하면은 모든 것이 합리화된다, 정당화된다 이거죠. 계급투쟁론은 정교한 이론 체계를 보여주고 인간 해방을 외치지만은 결국은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이들 좌익 집단의 유일한 목표는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에 말했습니다. 권력을 양도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는 것은 바보다. 문재인, 조국, 민주당 세력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지금 잡은 정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 좌익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상하지만은 양심 없는 사람들, 계급투쟁론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의 행동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고 레닌주의자입니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산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 기소되었고 1995년 5월 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정다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물 제작 판매입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문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 전복을 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 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 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소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권력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산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반국가 단체인 산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산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 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 여기에 우리 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건 누가 밝혀냈느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밝혀냈습니다. 유동열 선생은 한 30년 동안 경찰에서 이 대공 업무에 종사하면서 북한의 공산화 전략이라든지 한국 종북 세력의 행태를 일상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만물 박사입니다. 또 자료도 많고 이분이 최근에 조국이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자료를 하나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요컨대
조국의 정체는 레닌주의자라는 거죠. 레닌주의자. 사회주의자인 것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 정통 레닌주의자다 하는 것이 자료로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우선 산호맹 사건의 조국 공소장 38에서 40페이지에 보면은 요거 유동열 선생이 발굴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순 운영위원회를 개최 우리 사상 창간호 기획안 및 집필 담당자를 논의하며 창간사는 백태웅, 권둔 업무는 백태웅, 창간 특집, PDR론,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은 조국이 맞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장 56면에서 57면 사이 운영위원회를 개최 우리 사상 2호 발간 기획안으로 발간사는 출판국장, 김형철이 특별기고 발간사는 출판국장, 김명철이 특별기고 운영위원 발간사는 출판국장 김형철이 맡고 특별기고는 운영위원장 백태웅이 강령연구는 피고인 조국이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 2호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 우리 사상 2호 발간기획안으로 발간사는 출판국장 김형렬, 특별기고는 운영위원장 백태웅, 강령연구는 강령의 실천적 연구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강령연구실장 조국이 맡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건 1심 판결문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이 쓴 그러면은 우리 사상 2호에 썼다는 이 강령연구 등의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살펴보니까 유동열 원장이 살펴보니까 이게 가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령의 실천적 이해 우리 사상 제2호에 실린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선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선종 62년생 변혁 이론가 앞에 발문이 레닌의 말이 딱 또 올라와 있습니다. 류선종 그러니까 조국이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썼다는 이야기. 유동열 박사께서 또 분석을 했습니다. PDR론 민주주의 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 혁명에서의 우편향이란 그런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딱 분석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이 글은 유동열 원장이 분석한 겁니다. 산호맹의 관점, NDR론, 스스로를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개성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해박 변혁이라고 칭함. 산호맹의 관점은 정통 레닌주의입니다. 산호맹의 관점에서 같은 마르크스 레닌계인 PDR론을 비판하는 사상투쟁의 글이다. 사상투쟁의 글이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닌의 플레하노프적 한계라는 PD파의 발상은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현실성을 고민한 레닌의 뒤통수를 치는 hun고학적 이론주의적 사고이며 따라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PD파가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서 이탈했음을 비판하는 글이다. 우리는 권력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틀어질 수 있다면 민주주의적 과제가 다 실현되지 못하더라도 바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야 하고 미완의 과제는 그 과정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구구절절 정통 레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정통 레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90년대 초는 레닌주의가 무너지고 있을 때입니다. 소련이 지금 무너지고 동구권은 이미 무너졌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론 투쟁을, 사상 투쟁을 했던 조국이가 지금 권력을 잡았는데 필생을 바친, 정열을 바친 그 레닌주의 사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론가는 전향이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박정희처럼 감정적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은 생과 사의 기로에서는 전향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또 별도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우리 사상 이후에 류선종이라는 가명으로 조국이 쓰는 걸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는 레닌의 혁명 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 옥적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데 레닌의 이야기를 써먹고 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 충성파의 입장을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장관까지 된 시기에서 뭘 하려고 할 것이냐. 이게 우리로서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은 나중에 두고 제가 이 조국 논문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쉽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괄적으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잡은 뒤에는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일소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는 겁니다. 1단계는 민중혁명, 2단계는 사회주의 혁명, 그 다음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이런 이론 틀에서 보면은 이른바 촛불혁명은 조국은 제1단계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인민민주주의 정권의 힘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일소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기관인 국군, 국정원, 경찰, 검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합니다. 자유를 말살해야 합니다. 자유가 살아있는 한 사회주의 혁명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이 검찰, 그리고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키포스트입니다. 키포스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입만 열면은 평화, 평등, 민족, 민주 이야기하는데 자유라는 말을 거의 절대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즉 자기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없애겠다는 거죠. 파괴하겠다는 거죠. 그런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레닌주의자 조국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말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 존재한다면은 그래도 사정이 좀 다르지만은 공산주의, 레닌주의, 사회주의 이게 다 북한 아닙니까? 북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한 다음에 북한을 갖다 바치겠다. 아니면 북한의 공산화 혁명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문재인이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고 이승만도 아니고 박정희도 아니고 반공주의자도 아니고 바로 신영복, 김일성주의자, 통일당 사건으로 20년 동안 감옥 살고 나온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레닌주의자 조국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앉히는 이유는 바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촛불혁명으로 위장한 자유민주주의 말살,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디냐? 제가 말한 요 대목에서 좀 아끼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찰개혁 하지만 이건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민중혁명 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북한의 국가보위부 같은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검찰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식의 수사가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그런데 조국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념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 해놓고 그 밑에 논문에다가 이 푸트노트 각주를 많이 달았는데 거의 다 레닌입니다. 레닌. 오직 현실의 투쟁 속에서만 올바른 방향성을 획득할 수 있다. 레닌은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 1 레닌, 각주 2 레닌, 각주 3 레닌, 각주 4 레닌. 뭐 이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각주 5 마르크스, 각주 6 엥겔스. 그리고 문화일보에 이 보도가 난 이후에 문화일보에도 유동열 씨에게도 조국이 그건 내가 쓴 게 아니다 라는 반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조건, 조국의 반응으로 봐서 이 논문은, 두 편의 논문은 조국 씨가 썼고 그 내용은 정통 레닌주의자다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전향했다는 증거가 없는 레닌주의자를 법무장관으로 앉혀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명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가 심층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